BC주는 주택난 때문에 주택공급법을 신설을 해서 각 지자체는 주택허가 간소화에 나서고요. 그리고 스타라타는 렌트 제한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캐나다 주민들이 가장 검색을 많이 한 주택 가격은 30만 달러 미만 검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정도 가격이면은 대도시는 쉽지는 않은 가격이에요. 그죠? 중소도시 그리고 이런 가격들이 좀 제한적으로 있을 텐데 이런 집이 과연 많지는 않죠.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뭐 크게 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물가는만 오르고 대출 이자는 누르고 그리고 경기 침체는 오고 지금 거의 뭐 여기 이중고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삼중고에 시달 확률이 높습니다. 버나비는 이 와중에도 건축 허가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임대주택 주택 정책에 포함된 12,000가구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사실상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무인 가게 창업에 대해서 뭐 하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냥 워낙 요즘에 유행하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봅니다. 그냥 재미도 있고. 근데 이 밴쿠버에서 미국에 시작된 건데 지금 밴쿠버에 상륙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박한 이런 무인 창업 이런 걸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보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어떻고 근데 이 한국의 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 밴쿠버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런저런 거 보다가 굉장히 되게 재밌는 물건을 발견했어요.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재미로 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도 많이 오고 다음 주 내내까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정말 우기로 이제 겨울이 점점 다가오니까 그나마 날씨는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아요. 첫 번째 뉴스인데요. 주택난 BC주 주택 공급 속도 늘린다. 벤조선 손상호 기자님이 쓰신 기자예요. 주택공급법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가 주택을 빨리 허가 나고 만들 수 있게 그런 푸시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라타가 렌트 제한하는 걸 금지한대요. 이거 사실 예전에 금지를 했어야 되는데 각 스타라타니까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저게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콘도를 사서 렌트를 줘야지 렌트 공급이 늘어납니다. 이 민간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막아놓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사실 저거보다는 렌트 상한제를 폐지하는 게 나을 텐데 렌트 상한제가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랜드로드가 되기가 좀 껄끄럽다 보니까 많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은 렌트 공급은 줄고 수요는 높아졌는데 그러면 그 렌트비는 점점 올라가죠. 요즘에 또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수요가 집을 안 사고 혹은 못 사는 수요까지 렌트로 다 쏠리고 이민자는 또 몰려오다 보니까 정말 렌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민간에 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주택자들, 투자자들이 주택 시장이 굉장히 뭐 나쁜 놈들인 것 같지만 이런 뭐 선한 역할도 하기는 해요. 물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인 거죠. 결국은 서로 간 이익에 맞춰서 서로 간의 이익이 가장 또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또 시장이 잘 굴러가면 좋겠죠. 캐나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주택 가격은 토론토 중앙일보입니다. 30만 달러 미만의 검색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집이 정말 많지는 않죠. 물론 이제 아이디어하게 이제 이런 집을 사겠지만은 제가 저번에 한번 찾아봤었는데 밴쿠버 지역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모바일 홈이나 리스홀드 땅은 빼고 집만 사는 그런 거 외에는 정상적인 거 거의 없는데 그나마 서리 센츄리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기에 요걸 보여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29만 9천 먹고 30만 불 딱 파는 건데 여기 자세한 정보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뭐 도대체 이게 딱 봤을 때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콘도피는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유지를 될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한데 이런 것 때문에 또 부동산업체 연락하고 알아주세요 막 그러면 또 귀찮잖아요 서로 간에. 그럴 때는 그냥 이거를 주소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한 다음에 뭐 이런 다른 정보를 또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미 찾아놨는데 복사해서 딱 클릭을 하면 여러 사이트가 떠요. 다른 부동산 사이트들 개인 업자들인 거죠. 그 중에 뭐 여기 REW 같은 걸 누르면 여기도 다양한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똑같아 보이지만 또 쭉쭉쭉 내리면은 이렇게 스트라타 메인테넌스 피가 뜹니다. 211불인 거죠. 그리고 텍스는
1300불.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생각해서 렌트를 준다 그래도 이런 거 다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멘테넌스가 얼마 들은 중요한데 여기 정보를 찾아보면 나오고요. 제가 막 옛날에 히스토리 찾아봐라 했는데 이런 데는 또 히스토리가 나오는 데도 있어요. 쭉 내리다 보면 이렇게 셀 히스토리가 뜹니다. 셀을 누르면은 이게 2013년 9년 전이네요. 9년 전에 15만 불을 주고 샀는데 근데 이 집 연도가 9년 아니었나요? 그죠? 돌아볼까 한번. 자, 에이지 오브 빌딩이 9년 됐습니다. 9년 된 거네요. 그럼 이 집은 분양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분양받아서 들어가서 지금 9년 만에 이분은 가격이 지금 더블해서 파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제일 싼 가격인데 또 싸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 조금 후려칠 여지는 있긴 있다.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오랫동안 하면서 10년 가까이 렌트를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콘도를 저렇게 스튜디오 룸을 자기 실거주로 들어가는 경우는 많진 않잖아요. 그죠? 10년을 렌트를 주고 가격 더블했다. 돈 많이 좀 그래도 괜찮게 벌었으니 후려칠 여지는 조금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네, 캐나다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없었다. 고물가의 대출 이자까지 부담. 주민들 이중고. 사실상 3중고에 지금 시달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 비용도 인상하고 다 올라갔는데 월급은 안 올라가고 이자만 더 많이 내고 물가 가격이 올랐고 요즘에 저도 장 보면은 뭐 초코파이가 무슨 옛날에 무슨 미니파이만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도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죠? 저는 아이들 2명을 키우다 보니까 고기 가격이 좀 민감한데 식료품 가격이 정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와중에도 버나비는 역대 최고로 건축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네, 버나비가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부동산 밴쿠버 신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특히 버나비 씨는 임대주택 정책에 포함된 12,000가구의 임대단지 주택이 임대주택 생기면 좋죠.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근데 들어가는 거는 깊이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면 굉장히 좀 딴 데보다 쌀 수도 있고 입지는 좋은데 가격에 비해서 입지는 좀 좋은 거죠. 근데 거기 사는 게 만족스럽다 보니까 거기에 1년, 2년 거주하고 결국 4년, 5년 거주하다 그거 세상에 나오면 눈을 뜨면 세상은 뒤집어져 있는 거죠. 4, 5년 사이에 자산 가격은 엄청 올라 있고 그러면은 자기가 거기 4, 5년 동안 살면서 인프라가 구축이 됐잖아요. 친구도 생기고 거기 뭐 여러 가지 생활이 딱 적응이 됐는데 거기서 집을 사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은 외곽으로 나가든지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들어가는 걸 참 고려를 잘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판기 사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하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요즘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재미로 보기도 하고 주위에서 이런 것도 하시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재밌으니까 뭐 어떻지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미국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밴쿠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좀 이런 식으로 한국이랑 다르게 이 지역에 최적화된 것 같아요. 한번 한국은 요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이런 영상 몇 번 봤었었는데 한번 잠깐 봐볼까요? 이렇게 라면을 무인 가게죠. 무인 가게가 이렇게 있고 들어가면 이렇게 벽에 넘어가서 볼까요? 좀 이렇게 벽에 라면을 쭉 전시해 놓고 저는 냄비를 같이 섞었으면 좀 지저분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런 냄비를 쓰질 않고 저렇게 하나하나씩 골라가지고 이제 당연히 감시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제 정직하게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사고 결제를 하고 나면 이제 라면을 자기가 고르고 뭐 밥도 이렇게 고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라면도 그냥 저렇게 종이 용기에다가 끓이듯 자기가 끓이는 거더라고요.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게 닦을 필요 없이. 그래서 저 부분은 좀 깨끗하긴 하네, 뭐 지저분하진 않네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요런 게 뭐 썰이가 그나마 좀 싸니까 센트럴 같은 만들면 좀 재밌지 않을까? 호기심에 젊은 사람 요즘에 한국 문화 많이 좋아하니까 재밌지 않을까. 저는 사업은 제가 진짜 몰라요. 완전히 이건 내 피셜이고 사업하시는 분들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건데 혼자만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네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브루클린 덤플링 샵이라고 이게 밴쿠버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게 이렇게 덤플링을 이렇게 파나 이게 한국 같은 그런 건데 중국 여기 북미 시장이 좀 어떻게 최적화 시켜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어떤가 살펴보니까
폭스 뉴스가 이거는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 뉴스잖아요. 얘네가 어떻게 하면 소개를 하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보루션을 하세요. 이 사람은 15년 동안 중국 식당에서 근무를 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런 업체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만두랑 그 샌드위치랑 다를 게 없다고 본대요. 만두 피에다 뭘 넣기만 되니까. 그래서 아마 약간 서양인들 입맛에, 백인들 입맛에 약간 맞게 변형을 시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덤플링 팝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덤플링 외에도 많은 종류를 파는데 획기적인 건 모바일 앱으로 신청을 하고 그러면은 15분이나 20분 내에 이렇게 만들어져 넣는다 그래요. 그럼 가서 픽업을 하면 됩니다. 안에는 적외선이 있어서 소독도 되고요. 뜨겁게 유지도 된다고 합니다. 문이 주문하고 가면 문을 열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제 픽업을 해서 가는 거죠. 식당이 있는 건 아닌 거고 그냥 이렇게 픽업만 해서 가면은 되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게를 만들면 임대료가 더 나가고 사람도 스테이하면 지저분해질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다른 일반 샵의 스토어에 한 곳을 임대를 해서 들어가면 냄새도 안 나고 그냥 자기가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북미는 또 국민 나름대로 저렇게 방법을 찾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무인샵에 혹시라도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브루클린 덤플링 샵이라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거 이렇게 홍보는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런 거예요. 요즘에 제가 지도를 보면서 되게 흥미로운 걸 찾았어요. 흥미로운 물건을 하나 찾았어요. 제가 취미가 지도 보고 이게 부동산 물건들 보는 거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둘러보다 찾은 거예요. 70만 불짜리인데 BC주 북쪽에 있는 캠누 옆에 있는 아주 정말 작은 타운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정말 시골 마을의 전형인 것 같아요. 보면은 톰슨 리버가 흘러가고 또 옆에 철도가 지나갑니다. 철도에 맞게 정말 작게 형성된 타운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골 마을 같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에 물건이 나왔는데 70만 불인데 교회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물건으로 나왔구나. 근데 단순 교회가 아니고 교회 겸 교회와 함께 옆에 있는 사택이라 그러죠. 사택도 나왔고 그리고 교회 옆에 있는 강당이라 그래야 되나? 이건 생활관? 좀 등 강당까지 나온 거예요. 3개가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해 3개가. 크죠. 정말 이런 가라지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건물, 교회랑 연결되는 강당, 그 사택 창고까지 대단하죠. 이렇게 70만 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여기가 만약에 밴쿠버랑 진짜 가까우면 이걸 사가지고 에어비앤비 같은 데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수련회 아니면 단체에서 수련해서 이걸 꼭 교회 용도로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쓰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사업에 수완 있는 사람이 이런 거 사가지고 근데 여기 밴쿠버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게 이게 잘 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겠다. 이거 사가지고 수련회 장소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파티룸으로 큰 거대한 파티룸 단체 한 20명 30명 좀 많이 쓸 수 있는 파티룸으로 쓰면 너무 좋겠다. 근데 밴쿠버는 거리가 좀 있고 근데 강도 옆에 있고 또 시골이어가지고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런저런 거 보다가 찾은 유닛이어서 제가 한번 그냥 물건이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현재는 교회를 쓰고 있으니까 교회를 쓸 수도 있겠죠. 대략 살펴본 흥미로운 뉴스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비가 오지만 여러분 하루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